이번에 강의할 제56강에서는 조고의 전행으로 바로 이세가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조고는 호해의 아들 영에 의하여 다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거의 멸망의 직전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3권에서는 진나라의 패망 직전까지를 말하게 되고, 통감조료 제4권에서는 바로 진나라 왕의 영이 옥새를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조고의 일과 진나라 패망에 관한 부분을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지록이마 사슴을 가지고서 바로 말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와 같이 모든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라는 거, 이 고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에 조고 욕전 진고노대, 애당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조고가 어떤 짓을 했느냐, 진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고자 한 의도에서, 자, 만약에 공군신불청하여 많은 신하들이 조고의 말을 따라주지 않을까를 두려운 마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슨 짓을 했느냐, 이에 먼저 어떤 증언을 베풀어 봤는데 바로 지록임한 것입니다. 사슴을 가지고 이세한테 헌납 올리면서 말하기를 여기 좋은 말을 한 마리 드립니다 라고 해서 사슴을 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성상이오야, 지금 성상께서는 말을 잘못한 것 아니시냐고. 위로기마오니요, 사슴을 어떻게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헛소리를 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세가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는데 이게 지금 사슴이냐 말이냐 하니까 어떤 신하는 침묵을 지켜버리고 어떤 신하는 조고의 뜻에 따라서 좋은 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이 없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고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보이지 않게 모든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을 법으로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바로 처단한 것입니다. 이 한문 새기는 순서는 이러하는 것이고, 이건 쉽게 말하면 조고는 예전에 사슴이라고 직언했던 자들을 몰래 은연중에 어떤 죄목을 붙여가지고 법으로 처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조고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도록 지록이마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후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는 뒤로는 마치 이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지록이마법은 상황이 입신사목, 나무 옮기면 돈 50냥 준다라고 해서 신용을 세웠듯이 여기 역시도 내 말을 따르지 않은 자는 무조건 죽는다라는 것을 바로 그런 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많은 신하들이 모두 다 조고가 무서워서 막가먼 기가러라, 감히 그의 잘못을 말하지 못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 1차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하여 토씨를 붙이지 못하게 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에는
조고가 바로 자기 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지록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시황을 꼭 닮아가면서 그야말로 독재적 정권인 자신의 독단을 위하여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조고는 제2의 진시황이 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고는 이세인 호해를 죽이고 호해의 아들인 영을 세웠는데 자령이 조고를 척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 전 사건 관동도는 무능이야라 하더니 조고는 예전에 일찍이 자주자주 뭐라고 말을 했느냐. 관동 땅에 일어난 저 도둑대들은 뭐 능히 하잘 게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그 황후, 노, 왕리 등하고 황후가 왕리 등등을 포로로 잡아버리고 장감의 등의 군대가 삭패에 자주 패배를 함으로 해서 관동이 개반이라 관동 집안이 모두 배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무능이 하잘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자가 빠져버리고 능이가 되는 것입니다. 능이 이처럼 큰 일을 벌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장은 무능이가 능이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잘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조고는 이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고는 공이세로 하야 조고는 이세가 노여워해가지고 주급기신하야 바로 그 죽임이 자신의 몸에 미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 그래서 내 사병불교하고 이에 병으로 핑계대서 조회에 나가지 않고 으며 몰래 그 사위인 함양령 염락으로 더불어 모역취상하고 어떤 모의를 했느냐. 바로 성상을 바꿔둬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세를 바꿔서 그 아들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의를 하고 다시 이세의 아들인 영을 세우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 염라기가 장이조라고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서 임망이군하야 망이군으로 들어가서 망이궁이라고 하는 이세가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세에게 말하기를 수명어 성상하야 주 조카라 하고 성상의 명을 받아 조카를 그대를 죽이러 왔노라라고 하고 휘기 병진하니 그 병사들을 지휘하여 진격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니 이세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조고는 이에 그 아들인 영을 세워서 진왕으로 삼고 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영자령으로 아들인 영으로 하여금 제당묘연하야 수옥세라 한데 미리 재계를 해 하고서 마땅히 사당을 아련한 뒤에 옥세를 받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옥세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옥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화씨백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진나라는 조씨 남전옥을 취하여라고 이 조씨라고 남전옥이라 했지만 남전옥이 이게 화씨백인 것입니다. 바로 조나라의 이 화씨의 부서를 취해가지고 명성상 이사서 하야 성상인 이사에게 글씨를 쓰도록 옥세의 글씨는 이사 글씨입니다.
그런데 그 글씨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 거는 우리 일반의 전서가 아니고 마치 여기는 어조지상이라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물고기 여자가 아니라 용용자입니다. 마치 용처럼 또는 새처럼 봉황처럼 글자를 그런 상형문자처럼 글자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손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한 것입니다. 손수가 새겨서 옥새를 만들었다. 그 글은 어떻게 됐느냐? 수명우천에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기수영창이라 이미 장수하고 길이길이 창성하리라 라는 8글자인 것입니다. 역대로 이걸 전해가지고 국보로 했는데, 자, 급시황제에 진시황제에 이르러서는 옥새라는 쇠자의 의미 여사동이라, 중국음으로 말하면 옥새라는 쇠자와 죽을 사자 의미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걸 싫어해가지고 진시황은 뭐라고 했느냐? 옥새란 말을 쓰지 않고 마침내 옥새라는 글자를 바꾸어서 보자를 쓰거나 인자를 쓰거나 장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인장이니 보니라는 문자가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나라 고조 이후로부터 마침내 환나라의 전국에 어보로 사용되었다가 삼국지에 보면 손체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옥새이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조고가 령을 세우자 그 아들 영이 또 그 아들 이인 두 사람과 더불어서 모의를 합니다. 성상고 살 2세하고 성상고가 우리 2세의 아버님을 죽이고 공 군신주지하여 많은 신하들이 그를 죽여갈까 두려운 마음에 내양 이의 입하고 이의 거짓으로 대의를 세워서 나를 세우고 사아로 나로 하여금 제현묘란이 재개하고 사당을 아련하라 하니, 아 칭병불행이면 내가 병이 났다라고 말하고서 바로 사당을 가지 않으면 성상이 빌 자례하리니 성상이 반드시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혼자 찾아올 때 그를 죽이도록 하라. 자기 아들 둘이한테 이런 명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로 령이 생각했던 대로 조고가 과연 스스로 찾아가거늘 자령이 마침내 척살고어 제궁하고 마침내 조고를 제기하는 제궁에서 척살하고 찔러 죽이고 삼족고가하다 조고의 집안 삼족을 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고는 제거됐지만 무너져가는 진나라는 이미 부러져버린 대들보는 진나라라고 하는 집을 지탱하지 못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패공은 진나라 장수들에게 바로 이것을 뇌물을 물려가지고 진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함으로 해서 진나라의 국군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령이 견장장병하여 자아들 그 영이 장수를 보내서 병사를 이끌고서 그 교관위원을 교관해서 막도록 하였는데 패공이 욕적지러니 패공이 그때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장량이 어떤 꾀를 내느냐. 진병이 상강하니 진나라 병사는 아직도 강성하다. 그러므로 미가경이라 가볍게 우리가 당적할 수가 없는 처지이다. 온선견이라야 온컨대 먼저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장기치어 산상하여 더욱더 우리나라 깃발, 군대 깃발을 산 위에다가 더 벌려서 이건 위장술로 그래가지고 이 의병하고 의병이라는 것이 괜히 있지도 않은 실제 병사가 아닌데 이 의병을 삼고 여기기와 육가로 하여금 왕세 진장하여 찾아가 진장을 찾아가
설득을 해가지고 다밀이하소서 뇌물로서 그들을 먹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뇌물로 유혹을 했더니 이 진나라 장수들이 대체로 장사꾼들이라 뇌물에 걸려든 것입니다. 과용연화원을 과연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고자 하거늘 연화하고자 하는 패공이 요구하지 않는데 패공이 그를 허락해서 진짜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항복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장량이 뭐라고는 차는 독 기장욕반이니 지금 이것은 유독 그 장수들만 뇌물을 먹고 지금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기사졸불종이라 그 사졸들은 따르지 않을까 이거 두렵다. 이건 뭔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뇌물을 먹지 않았던 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항명하면 이건 끝이다. 그러므로 불여인기 해태야 그들이 진나라 병사가 지금 해태할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만 불여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공은 내 인병, 병사를 이끌고 자 교관을 에워스 포위하고 유괴산하여 괴산을 넘어서 격진군 대파지하고 진군을 공격하여 대파를 하였고 수지람전하여 마침내 남전이란 땅에 이르러서 또다시 그 북쪽에 싸우면서 진병이 대파함으로 해서 진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나라 령이 항복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진나라는 재기불능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진은 진나라는 장량왕으로부터 자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산하면 43년이 되는 것입니다. 43년이고 아들 영이 왕이 된 지 46일 만에 바로 한나라에 항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산으로 보면 실제로 진시황의 37년간 빼버리면 겨우 몇 년 남느냐. 이것은 장량왕 몇 년하고 2세 몇 년 빼고 순 진시황의 세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진나라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망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하여 가히의 과진론이 어느 논보다도 명론으로 평가되는 글인 것입니다. 가히가 과진론에서 뭐라고 썼느냐. 진나라를 지내가면서 진나라에 대해서 회상한 것입니다. 진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처럼 통일천하를 쉽게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라가 쉽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이 과진론인 것입니다. 자, 진시황의 통일천하까지 오기의 과정이 어땠느냐. 먼저 진효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진효공이 상황을 얻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진효공이 효함지 고하고 효산과 함곡 간의 견고한 지리적 요새를 점거하고 있었고 옹주지지하여 옹주의 기름진 땅을 감싸고 있으면서 바로 이 두 가지는 뭔 말이냐면 천연적인 요새에다가 여기에 기름진 땅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요새에 바로 전투에 가장 좋은 금성 무쇠성과 같은 곳이고 옹주의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부국과 강병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석권천하, 천하를 석권하고 포거운해, 바로 모든 중국 내를 감싸들고 낭괄사해, 사해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파랑을 병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이 천하를 모두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를 가히가 네 가지로 병혈 방식으로 자세히 쓴 것이에요. 자, 이랬던 것이 급지시황하야 진시황에 이르러서는 분 6세지 여열하야 진효공으로부터 진시황까지 6세의 남은 큰 공훈을 분발시켜 가지고 진장책이 여운해하야 그 장책으로서 장구한 계책을 떨쳐서 바로 중국의 천하를 다스려서 몰아서 어떻게 몰았느냐. 운해를 탄이주의 망제후하고 이주를 병탐하고 제후들을 멸망시켰고 이 지존이 제육하바야. 지존이라는 것은 천자를 지존이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천자 자리에 올라서 육하, 상하사방 모든 중국 천하를 제재하여 집 고복하야. 두드릴고 두드릴 박자.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서 이 소리가 집 고복이에요. 회초리를 들고서 이 편태천하하니 천하를 채찍질해 하니 이게 바로 우주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에요. 이게 중국을 그야말로 주물딱주물딱 한 것이에요. 그러니 위진사회라 진시황의 위엄은 중국 사해에 떨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남치 백월지지하야 남쪽으로는 백월의 땅을 취하여 계림과 상군으로 만들었고 막 만드니 백월의 임금이 머리를 숙이고 목에 오랏줄을 묶어 오면서 위명하리라. 바로 이 하리에게 목숨이 맡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찮은 관리에게.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아서 이 울타리를 지킴으로 해서 흉노를 700열이나 퇴각시키니 호인이 불감남하이 목마하며 저 오랑캐들이 감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말을 키우지 못하게 되었고 병사들은 불감망군이 보은이라 병사들은 감히 활을 당겨서 온수를 보복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말한 병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랑캐 병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감히 진나라에 대항을 못하고 꼼짝도 못했음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시에. 자, 방금 전까지가 진시황의 통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놓은 통일을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패망의 조짐이 보인 거예요. 오시에 패선왕기도 하고 분 100가지 연하야. 통일천하하고 나니까 겨우 한다는 짓거리가 선왕의 도를 폐지하고 백가의 모든 경전을 불살랐으며 바로 이것이 분서. 이 모든 책을 불살라서 검수,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타 명성사를 호준하고 그 국내의 좋은 성들은 무너버리고 호준을 죽였다. 이 말은 바로 계획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무기들을 거두어다가 취지함양하여 함양 땅으로 모두 무기들을 집합해가지고 이걸 녹여서 금인 12사람을 만들었다. 2위.
자, 연후에 천하위성하고 화려한 것을 짓밟아서 성으로 만들고 하수로 인하여서 연못을 만들면서 그 억장지성하고 억장의 성을 점거하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연못에 임하여 견고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훌륭한 장수와 강한 이 세뇌로 요해지쳐, 요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 해로 올레자는 요새란 말과 같아요. 요새의 그런 요지를 지키고 또 믿을 수 있는 신하와 정예의 병사로 예리한 병기, 무기를 베풀어 가지고 수하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뭔 일로 왔냐, 이 수하를 하니 천하이전이라 천하가 이미 다 평정된 것 같았다. 그러지만 이 속에는 벌써 패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인은 전제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황지심이 자의위 진시황의 마음은 그때 당시 어떠했을까? 스스로 진시황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관중지고는 이 관중의 견고한 땅은 말하는 금성철기라. 이건 하늘이 만들어준 그야말로 금성, 무쇠로 만들어준 성, 도저히 적이 침략할 수 없는 성 천리길이다. 자손 제왕만세지어야라. 우리 후손들이 제왕으로서 만세 길이 갈 수 있는 왕업의 터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황이 김월에 진시황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물론 긍정적 측면에서는 여의 진호수석이라 남아있는 위험은 저 풍속이 다른 오랑캐 나라까지도 떨쳤다. 하지만 국내에서 어떻게 했느냐. 진시황 죽자마자 만 1년도 못 돼서 진섭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 살펴보자. 첫째, 옥류 성추지자요. 이 말은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문을 제대로 못하니까 마치 항아리 같은 것을 바로 담장에 박아가지고 문처럼 사용한 것이에요. 쇠가 없으니까 새끼줄로 돌조구를 만든 거예요. 이건 가난한 집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진섭은 비난한 출신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맹해지 인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의 집 품팔이하는 머슴이었어요. 그리고 천사지도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진시황 부역에 나간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런 미천한 출신이다. 어느 것 하나 볼 것이 없다. 그런데 섭적 항오지간하고 바로 이 군대의 항오 사이에 발을 디뎌놓고 바로 이 항오지간에 발을 디뎠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의병을 일으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맥지조, 그야말로 어디서 의병을 일으켰을까? 쉽게 말하면 논두렁에서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게 천맥지중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 촌 구석에 논두렁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논두렁에서. 이렇게 논두렁에서 일어나가지고 병사들은 어떤 병사냐. 다 피산지병 조리예요. 다 희마리가 없이 피곤하고 다 분산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숫자가 몇이냐. 오합지졸 같은 숫자도 수백 명뿐이 안 돼요.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서 전이 콩진할새 전전하면서 진나라를 공격할 적에 무기는 뭘 들였느냐. 의병들이. 이건 마치 외정시대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동학도들이 죽창 들고 일본의 총하고 기관총하고 맞선 것하고 똑같아요.
나무 잘라서 무기 만들고 작대기 들어서 깃발 만드니 이렇게 참 보잘것이 없는 군대임에도 천하는 운합향응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산울림처럼 서로 응해오고 영양이 영종하여 자기 양식 싸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림자처럼 뒤따르면서 산동호준이 산동의 모든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수병기 망신족이라 마침내 모두 병기 벌떼처럼 일어나서 진나라의 왕족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진시황이 자손 만세지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야말로 머슴꾼들이 막대기 들고 진나라 왕실을 뒤엎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결론하면. 자, 연이 진이 구구지지로 연나라는 그 구구한 땅으로서 만승의 권력을 이르러서 이게 이제 다시 문장은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진나라는 7국 가운데 가장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국시대만 봐도. 그런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만승의 권력을 이르러서 들교자 8주를 들어서 동렬의 제후들을 조회로 받은 지 100여 100여 년이라. 바로 이것이 진나라가 갑자기 흥성했다. 연이나 그런 뒤에 연후에 육합으로서 집을 삼고 이 말은 천하 통일했다 소리예요. 중국 상하 사방 모든 것이 진나라 집안이 되었고 효하 미군이러니 효산과 함곡간으로 자기 왕궁을 삼았더니 일부 장난이라는 이 일부가 누구냐? 진섭이에요. 진섭이 의병 한번 일으키자 진나라가 폭삭 망했다 이 소리가 진나라의 칠면은 7사당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신사신수하여 그의 몸은 남의 손에 죽음을 당함으로 해서 위 천하소자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갑자기 천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망한 건 뭘까? 결론은 한마디다. 인의불시하고 인의를 베풀지 않고 이런 어진 정치를 베풀지 않고 공수지 세 이할세라 공격할 때는 인의를 베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지킬 적에는 다시 말하면 공수를 뭐로 바꾸면 쉽냐면 이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요. 마상에서 천하를 얻어갈 적에야 때로는 인의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천하를 얻어서 지킬 적에는 인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과 바로 수성 이 사세가 다른데 이것을 구분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진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의 이 글 중에서도 과진노는 최고의 문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흥성하고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망해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그런 과정들이 진제차서라 모조리 이 책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가히의 이 과진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환꼬조에게 말했듯이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점은 무력으로 천하는 얻을지라도 무력으로 천하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수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놓치면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가인은 철저히 분석하여 진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희의 과진노는 명문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권의 강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